남해에 위치한 보물 같은 섬 욕지도. 이곳에서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대물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치 중에서도 최고급 참치가 참다랑어니까 최고의 참치를 키우는 거죠. 최고급 참다랑어로 키우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일. 성장 속도에 맞춰 먹이려면 냉동 고등어 나르기를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2,500마리가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죠. 이거 하면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5년간 정성으로 키운 참다랑어를 출하하는 날, 100kg에 가까운 참다랑어와 인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배 위로 올리기까지 작업자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 한 80에서 뭐 120kg 정도 사이 나올 겁니다. 슈퍼푸드로 인기 있는 연어. 대부분 노르웨이산인데요. 하지만 이게 국내산 연어입니다. 연어 치어를 팔뚝 크기로 키우기까지 작업자들이 쏟은 정성과 노력. 최대한 15도에서 16도 사이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민감해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민물의 제왕 쏘가리 양식까지 불굴의 의지로 희귀 양식에 도전해 성공한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항구의 도시 통영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른 아침부터 성인 남자 2명이 커다란 상자를 힘들게 옮깁니다. 안에 뭐가 들었나 했더니 이건 회로 인기 있는 참치 아닌가요? 통영 욕지도 참다랑어 양식장에서 가져온 생참다랑 약 한 80kg 정도 될 거예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참다랑어 양식이 성공해서 맛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워낙 크다 보니 해체하는 작업도 온몸에 힘을 줘야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의 2배, 일반 사람 얼굴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블링은 어떨까요? 척살 해체하고 있습니다. 마블링이라든지 이게 기름짐이라든지 이게 아주 좋아 보이는 참치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참다랑어는 마블링이 골고루 퍼져 분홍색을 띠는데요. 부위별로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이게 배꼽살이라고 배꼽 라인이에요. 여기 부분까지가 위에가 뱃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쪽에 가까운 뱃살일수록 기름기도 많고 맛의 깊이도 다릅니다. 미세한 힘줄인데 요게 보폭이 폭이 달라요. 그래서 씹히는 부분도 조금 부드럽게 씹힌다고 보시면 되고 기름진도 1번 쪽이 많이 풍부해요. 그렇다 보니까 1번 뱃살과 마지막 유통으로 봤을 때 4번 뱃살은 가격이 뭐 3배도 나는 경우도 있고. 생 참다랑어는 머리가 크다 보니 구석구석 숨겨진 특수 부위가 많은데요. 눈 아래에 붙어 있어서 눈 밑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름짐이 아주 좋아요. 고소함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참치 매니아 분들은 다들 많이 아시는 부위일 거예요. 볼 쪽에 있는 볼살. 입 천장 쪽에 붙어 있다고 해서 입 천장살입니다. 조금 쫄깃쫄깃한 식감이 많이 나는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고기 육회랑 또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난다고 보시는 살이에요. 참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뼈 사이 군데군데 숨어있는 살들이 많습니다. 보이시다시피 힘줄이 많은 반면에 진짜 고소해요. 특수부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치집에서 냉동을 해동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의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비린 맛이라든지 선도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특수부위 같은 경우에 3일 안에 저희가 다 소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리지 않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산 생 참다랑어의 맛. 바로 참다랑어 양식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욕지도. 출하를 앞둔 참다랑어의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70kg 붙어서
120kg 정도 되는 구간의 고기가 1000수 정도가 있고 지금 15kg에서 한 20kg 정도 되는 게 지금 한 1400수 정도가 있습니다. 참치 중에서도 최고급 참치가 참다랑어니까 최고의 참치를 키우는 거죠. 오늘은 참다랑어를 출하하는 날. 양식장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작업자들이 긴 막대를 배에 연결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거 참치 잡기 위해서 낚싯대, 참치 낚싯대. 이게 낚싯대예요? 참다랑어를 잡기 위해 특수 제작한 초대형 낚싯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양식장이 물반 참다랑어 반입니다. 이 음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2017년도에 입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겁니다. 들어있는 숫자는 뭐 약 한 200수 정도. 5년간 키운 참다랑어를 잡기 위해선 미끼도 통 크게 준비하는데요. 좋아하는 고등어를 통째로 사용합니다. 미끼인 고등어를 던지자 다른 작업자가 그 주변으로 고등어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참다랑어가 고등어를 정신없이 먹는 사이 미끼도 물게 할 셈인데요. 고등어를 보고 달려드는 참다랑어 떼. 하지만 조금처럼 미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혹시 눈치라도 챈 것일까요? 결국 낚싯대를 올리는 작업자. 왜요? 예. 안 잡으시는 거예요? 아, 고기가 안 물어가지고 다른 데 옮깁니다. 참다랑어는 지능이 높아 미끼를 구별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경우 아예 다른 양식장으로 이동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참다랑어 낚시에 임하는 작업자. 배 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참다랑어이긴 하지만 미끼를 물기 전까진 다른 낚시와 똑같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이 순간 온몸의 신경과 감각은 낚싯줄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잡힌 걸 알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는 참다랑어. 사람이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인데요. 자칫하다가는 힘에 이끌려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기절시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참다랑어도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절했지만 무게 때문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꼬리 지느러미에 줄을 연결해 크레인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드디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참다랑어가 물 밖으로 꺼내집니다. 하지만 잡았다고 끝이 아닌데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손질을 늦게 하면 좋은 참다랑어도 맛을 버리기 때문에 서둘러 피부터 빼냅니다. 피가 제대로 안 빠지면은 고기가 비린 맛이 많이 나고 고기가 상품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후에 내장 제거까지 숙련된 작업자의 손에서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예, 빨리 해체 안 하면 부패가 됩니다. 열이 많아서 이 고기. 그래서 손질을 시작해서 얼음물에 넣기까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시간 이상 직전이에요. 얼음물이에요? 네. 살이 탱글탱글해지고. 안 그러면 살이 물려서 먹지를 못하니까. 참다랑어는 낚싯대로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잡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같이 주문이 몰리는 날에는 숨 돌릴 틈 없이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곳 양식장에서는 최소 60kg 이상의 참다랑어를 출하시키고 있는데요. 손질하는 것도 꽤 힘에 부칩니다. 대략 몇 킬로 나왔어요? 내가 한 88, 한 7. 성인 남자 3명이 달라붙어서야 가까스로 옮길 수 있는 무게인데요. 크면 클수록 지방이 많고 뱃살이 많아서 맛이 있습니다.
얼음물에 5시간 동안 담가 열을 식힌 참다랑어는 크레인을 이용해 다시 꺼내줍니다. 포장 전에 다시 한번 구석구석 세척해서 남아있을지 모를 핏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곧이어 비닐을 씌워준 후 상자에 넣어 포장을 시작하는 작업자. 신선한 상태 그대로 배송지에 도착할 수 있게 얼음으로 참다랑어를 감싸며 공들입니다. 양식한 참다랑어는 입소문이 나며 주문이 늘고 있는데요. 적게는 한 마리, 많게는 뭐 5마리 잡을 때도 있고 10마리 잡을 때도 있고. 어디로 이렇게 나가나요? 부산, 서울, 경기도, 전국으로 다 나가나요? 거진 뭐 그렇다고 제주도도 가고 하니까. 배송 도중 참다랑어 상자가 파손되지 않게 접착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주면 배송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제야 숨을 돌리는 작업자. 한 통을 다 드시네요? 예. 많이 힘드셨나봐요. 예? 많이 힘드셨나봐요. 올리려면 오지게 느낀 거 힘듭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통영으로 나와 참다랑어를 보내는 작업자들. 그러더니 큰 트럭으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참다랑어의 먹이인 냉동 고등어를 욕지도로 옮겨야 한다는군요. 이게 하나에 1.4톤. 1.4톤이요? 24kg짜리가 70개니까. 욕지도까지 가져가야 할 펠릿이 총 12개. 작업자들은 약 17톤의 고등어를 옮겨야 합니다. 서둘러 크레인에 연결해서 배 위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크레인의 도움을 받지만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냉동 고등어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펠릿까지 옆에서 지켜봐줘야 합니다. 고등어를 다 옮기자 서둘러 통영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욕지도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배를 끌고 도착한 곳은 참다랑어 양식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뭔가요? 냉동 창고. 이곳에 냉동 고등어를 보관해뒀다가 참다랑어 밥 시간이 되면 해동해서 주는 것인데요. 창고가 작다 보니 사람이 다 옮겨야 합니다. 돌덩이와 같은 냉동 고등어를 옮기는 일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데요. 한 개에 24kg. 이게 몇 개나 이렇게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전체 다 옮겨야 돼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냉동 고등어 옮기기. 온몸에 무리가 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거 하면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저는 복대로 이거 채고 합니다. 밤 되면 오심지 오른팔이 아파요. 2명의 작업자가 힘들게 가까스로 끝낸 작업. 하지만 이 정도 양은 금방 먹어 치운다는데요. 2,500마리가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고. 많이 먹는 거.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죠. 최고의 참다랑어를 키운다는 자부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참다랑어 양식장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날 해동해둔 고등어를 가져다가 참다랑어 밥을 줘야 하는데요. 식사 시간은 하루에 한 번. 먹성이 엄청나다 보니 사람이 고등어를 직접 주지 않고 기계를 이용합니다. 급사 대포 같죠? 사기기에 이게 공기를 갖다가 밀어줍니다. 사로 넣으면 그러면 그거 사로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편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안 되고 송 담아가지고 그냥 송 갖고 이렇게 던져줬잖아요. 과거 손으로 줬을 때는 먹이 주는 것만 종일 걸렸다네요. 기계로 바꾼 후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계에 고등어를 넣어주는 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좋게 3시간은 걸리는 작업이죠. 고등어를 주자 재빨리 먹이를 낚아채는 녀석들. 한 마리당 30마리씩 가까이 있고. 이상 먹을 수도 있고, 큰 놈들은.
참다랑어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헤엄치는 까닭에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어선들이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정경이. 정경이요? 예. 정경이 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참치 먹이 아닙니까? 정경이도요? 예, 이게 사람 먹는 생식용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욕지 물이 좋아가지고, 예. 네. 사람 먹는 고기 참치가 먹으니까 엄청 질 좋습니다. 전갱이는 고등어와 함께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물고기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라고 하니 질과 신선도는 최고. 바로 먹이로 줄 준비를 하는데요. 분사기로 갓 잡은 전갱이를 쏘아주자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드는 녀석들. 배가 불러서 위로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줍니다. 그날 오후 평소에는 한 척만 사용하던 크레인 달린 배가 어찌된 일인지 세 척이나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참치 이사시키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합니다. 참다랑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인 욕지도 바다. 홍합 유생이 조류를 타고 돌다가 그 물에 달라붙어 자라며 문제 덩어리가 된 것인데요. 점점 커지는 날카로운 껍데기에 참다랑어가 헤엄치다 다칠 수도 있는 상황. 그 물에 달라붙은 홍합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붙어 있으면 이제 무게가 엄청나게 차고 조류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망을 이게 자꾸 새 어망을 교체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 참다랑어를 새 집으로 이사시켜 주는 것인데요. 먼저 작업자들이 이사갈 양식장에 돌아다니며 새 그물을 꼼꼼하게 묶어줍니다. 준비가 끝나면 참다랑어가 살고 있는 양식장과 옮겨갈 새 양식장을 맞닿게 붙여주는데요. 두 양식장 양옆으로 그물을 치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그물 무게만 해도 상당한 데다가 파도까지 쳐 양식장이 흔들리다 보니 여간 위험한 게 아닌데요. 이 그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고기를 능가려면 가두리를 붙여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가운데 그물이 들어갈 거예요. 네. 항을 쳐야 돼요. 아하, 참다랑어가 이동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중이군요. 내려오고 있다. 이동하는 도중 참다랑어가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헌 그물과 새 그물 사이를 빈틈없이 묶어줍니다. 완성되면 이런 모양으로 참다랑어를 새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예정인데요. 작업자들이 서두른 덕분에 두 개의 가두리 양식장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할 그물 설치가 끝났습니다. 바깥은 물론 바닷속까지 설치가 잘 된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뼈대들 잡고 있거든요. 이거만 싹 올려주면 고기 싹 올라가거든요. 작업자들이 신호에 맞춰서 세 대의 크레인에 연결된 참다랑어 그물의 끝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자 물속 그물이 비스듬히 통로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참다랑어 떼가 통로를 따라 새 집으로 넘어갑니다. 텅 비어버린 헌집에 있는 그물은 다이버가 물속에서 원형 틀과 연결된 끈을 잘라주는데요. 이 그물은 따로 올려서 육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홍합이 많이 와가지고 건물이 시커멓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갈았으면 10월 달에 가을에 한 번 더 갈아야 돼요. 네. 1년에 2번. 최고급 어종인 참다랑어를 키우기 위해 오늘도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작업자들. 우리나라 근해에 지금 참다랑어 치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개랑 입식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싼 가격에 최고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맛있는 참다랑어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국내산 양식 참다랑어를 회 도시락으로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택배로 전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돼 큰 인기랍니다.
몸살, 등살, 뱃살이 나가고요. 매장에서 나가는 거는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통 택배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한 20건 정도 되고. 물회 간편식도 개발됐는데요. 몸살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힘줄이 없고 씹히는 게 식감이 좋으니까. 물회 간편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생참다랑어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역시 회만한 것이 없는데요. 최고급 어종인 만큼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참다랑어. 냉동이 아닌 갓 잡아 신선한 상태라 손님들도 더 좋아한다는데요. 생참치에다 보니까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입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풍미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너무 차갑게 나오지 않고 되게 고소하다? 약간 그런 느낌. 부드럽고 진짜. 근데 항상 먹던 일반 제가 먹던 참치는 참치가 아니었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게 참치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